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저희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물가 충격에 급락세를 면치 못했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연중 최대폭인 3.5%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3.52% 떨어지면서 2,50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4.72% 하락하게 되면서 828포인트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던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2,175억 원대의 물량 덜어냈고요. 외국인 역시 5,009억 원대의 물량을 덜어냈던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또 홀로 지지를 해줬는데요. 6,676억 원대의 물량 담아냈지만 좀 힘은 부족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은 기관만이 홀로 팔고 나갔던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702억 원대 물량 덜어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254억 원, 외국인은 434억 원대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동향 먼저 확인해 보셨고요. 저희 1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을 열어주실 전문가님, 예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저희 인사부터 또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마다 또 뵙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제 필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거는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독일어로 사냥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냥꾼이 돼서 토끼같이 좀 가볍고 빠른 종목이라든지 멧돼지처럼 좀 묵직한 종목을 사냥해서 드린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투자 전략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자, 첫 번째로 제가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인데요. 자, 시장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겠지만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도 그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회사지만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인데요. 자, 과거를 알고 또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을 하실 텐데요. 자,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 상황을 좀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테마가 갈지, 그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올라갈지가 조금씩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필살기로 좀 이제 하고 있는 분석, 투자 전략은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세 번째는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도 전략인데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 분석 보시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대충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전략 같이 시장 흐름에 맞게 접근을 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또 이제 겸해서 매도 타점을 정확히 찝어낸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수익 전환할 수 있는 포트 구성인데요. 이 말은
좀 분산 투자를 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 종목에서 이 종목 좋다 해서 한 종목에 뭐 흔히 말하는 몰빵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이제 계실 네.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요. 시장 상황에 100%는 없기 때문에 그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는 포트 구성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만큼 제가 네 번째 전략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거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또 어떻게 수익률 올리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스토리텔링 전략인데 어떤 섹터가 갈지 미리 또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서 저희 선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 들어가서 수익률을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톡방에 들어가서 많은 종목들 들어가서 실제로 수익 인증도 함께 나눈 상황인데 여러분들 톡방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 톡방 분위기 굉장히 좋으니까 함께 좀 하시면서 수익률 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달 일단 어떤 수익률 올렸는지 하나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 6월달 수익률 지금 한 13일 정도 됐는데 어떻게 올리셨을까요? 자, 우선 제가 5월달 수익률부터 좀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제가 한 188% 정도 와. 수익을 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맞아요. 중간에 오셨죠. 그렇죠. 제가 5월 11일부터 방송이었었는데 네. 제가 5월 9일부터 진입했죠. 그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188% 가량 이제 수익을 와. 냈고요. 자, 그 이후에 제가 6월달 쪽 수익률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화면에 좀 보시다시피 113% 가량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16.25% 와, 많이 수익을 올렸어요. 내드렸었는데요. 네. 삼성전자 M&A 기대감으로 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가 크게 한번 해보자 해서 수익 냈던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뭐 신화콘텍 그 이제 5월 8일 날 이제 6월 8일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6월 6월이죠. 8일 날 상한가까지 봤던 종목인데 아쉽게도 상한가는 가지 못했지만 자, 22.39% 수익을 냈고, 그리고 다시 진입을 해서 네. 2.5% 수익 후에 이제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화콘텍은 제가 왜 진입을 했었냐면 USB C 타입이 맞아요. 통일화가 된다 했었죠. 자, 유엔에서 이제 맞아요. 통과를 이제 시켰어요. 자, 그 전에 제가 기대감으로 접근을 했다가 그 다음 날에 이제 그렇게 협의가 되면서 이제 수익을 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청담 글로벌은 10% 정도 제가 수익을 좀 내드렸었는데, 이런 악재가 가득한 시장 속에서 6월 3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거든요. 네. 자, 그 상장이 됐다는 거는 일단은 무슨 이유가 있겠다 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해봤죠. 네.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좀 상한가를 많이 치겠다. 이렇게 제가 좀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10%가량 이제 수익을 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캠시스 같은 경우는 9일에 두 번 진입해서 각각 제가 4.5%, 네. 5%가량 수익을 와. 내드렸었는데, 거의 10% 먹고 나왔네요. 네, 또. 이게 재료만큼 좀 가지 못했어요. 재료가 굉장히 컸었는데, 재료만큼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진입을 해서 오늘 6.27% 가량 수익을 또 내드렸습니다. 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캠시스는 좀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전기차 관련 부품 등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2002년부터 삼성전자에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는 휴대폰이 또 그쵸, 글로벌적으로도 잘 굉장히 잘 팔리고. 많이 이제 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큰 재료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번에 삼성전기가 테슬라 전기차 트럭 카메라를 전량 수주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품 금액이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라고 이제 소식이 들려와서 재료가 딱 봐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진입해서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화콘텍도 오늘 다시 진입해서 3.26% 수익 내고, 장이 안 좋아서 뭐 개별 종목으로 이제 봤다고 이제 그러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샘표는 5월부터 보유를 했었는데 오늘 상한가 갔죠.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그 전에는 뭐 샘표라든지 뭐 사료나 뭐 곡물주들 관련주들은 지속해서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은
무조건 상한가를 가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자, 오늘 그 수익을 내고 이제 나왔고요. 네. 자, 오늘 또 소식이 또 하나 나왔었는데 이제 푸드플레이션 우려가 또 나왔죠. CPI 발표로 해서 맞아요. 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손실난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네, 그래야 좀 맞을까요? 신뢰감이 가득 드니까 네. 손실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모비데이즈도 진입을 했었는데 모비데이즈. 디지털 마케팅 전문 기업이고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업체 그리고 오비오와 저 차량용 서비스 공동 개발 협약으로 제가 진입을 했었어요. 네. 진입을 했는데 이게 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좀 많이 받쳐주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이거는 좀 나중에 진입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에 네. 일단은 제가 손실을 보고 나온 부분입니다. 크게는 안 받고 뭐 3% 정도 이제 손실을 받고 나머지는 수익 내드렸다는 점 이제 좀 기억하시고요. 네. 제가 오늘만 이렇게 35% 가량 수익 냈어요. 오늘 시장 와, 급락했죠. 폭락했잖아요. 엄청 폭락했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제 35% 가량 수익을 내드렸고 이게 오늘 진입한 거는 이제 한 가지 종목밖에 없었고 기존에 저는 예측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로 이제 수익을 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일주일간 수익률 보면은 이제 6월 달은 제가 113%인데 일주일만 보자면 네. 거의 한 67% 수익이었고 그리고 뭐 한 달 만에 제가 5월 통틀어서 한 달이 됐죠 이제. 그러게요. 제 11일 날부터 그죠. 방송을 딱 한 달 했으니까 되셨네요. 딱 한 달이 됐는데 네. 제가 200% 수익 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몇 프로예요 지금? 300% 정도, 와. 301% 정도 제가 현재 수익층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또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일단 5월 중간에 저희 방송에 또 투입이 되셨었는데 지금 200% 몇 프로 수익률을 올려주시겠다 했었는데 지금 무려 300%가 넘는 수익을 내주신 상황입니다. 실제로 톡방에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톡방에선 정말 많은 분들 꾸준하게 수익률 올리시고 수익 인증 함께 해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저 역시 톡방 들어가서 계속해서 수익 인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뭐 청담 글로벌 이라든지 신화콘텐 여러 가지 종목들 제가 수익 인증 실제로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톡방에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이제 작게 뜨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저희 중요한 건 방송 끝나면 바로 톡방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고요. 지금 방송 중에 톡방을 입장하셔야지만 내일장부터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황 너무 좋지 않아서 정말 많은 분들 걱정도 하셨을 거고 계좌에 좀 파란불을 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톡방에서는 정말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35%가량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시장에 대응을 하셔라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보시면 이제 6월달 남은 장도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여러분들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믿고 한번 입장을 하신 후에 내일장부터 전문가님이 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신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단은 인사해봤고 또 수익률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첫 번째 코너 이동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님의 한 줄 평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악재는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다라고 물음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면서도 좀 무서운 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 좀 이런 판단도 안 섰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종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악재는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다 어떤 의미인가요,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의 한 줄 평은 악재는 투자자들에겐 호재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뭐 투자자분들도 이제 많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봉쇄 소식으로 뭐 다시 한번 소비자 물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 재봉쇄 소식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 판단을 했었는데
아직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또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또 한 발 앞서 나가야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제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네. 예를 들자면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곡물, 사료주들의 급등으로 식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또 화물 연대 파업이 좀 소식이 또 잇따라서 맞아요. 나오게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겸해지면서 식료품 생산에 차질을 주는 모습까지 겹치면서 좀 수급의 수급이 좀 불안하면서 식음료 제조 판매하고 있는 좀 샘표 제가 보유를 하고 네네네. 있었죠. 샘표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수익 실현하고 이제 나왔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입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시장 상황이 뭐 안 좋다면은 좋다면은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많이 하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좀 분산 투자가 되고 있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제 어느 종목에 진입을 하시더라도 상승을 좀 맛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중장기 투자로 좀 집중이 되면서 큰 수익은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분석만 잘하고 좀 예측만 잘할 수 있으면은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도 이제 공략이 가능하고 이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예측하기 힘드시고 좀 큰 수익 내시긴 좀 무섭다. 네. 뭐 그러신 분들은 일단 밑에 그 하단에 보이는 좀 QR 코드 찍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매매를 좀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좀 매도 타점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게 정말인가 진짠가 좀 의심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제 들어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주시강 한 주평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좀 개인들이 대응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안 좋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들 갈지 또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금요일에 또 여러 가지들 이슈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일단은 시장이 월요일장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폭락으로 좀 맞췄던 것 같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시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와 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서 또 지금은 현재 푸드플레이션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난주에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CPI가 예상치를 좀 웃돌았던 결과가 나와줬는데 시장 전망치자 전월치 이제 8.3%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번 지수는 1981년 12월 이후에 41년 만에 물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좀 이제 오른 것으로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8.6% 상승해서 이 결과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1년물 이상, 네네. 2년물 이상부터죠. 네네. 이상부터는 3%대를 전부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상황의 이제 심각성을 좀 부각시켜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빅스텝에서 좀 자이언트 스텝을 맞아요. 단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빅스텝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큰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제 기업의 대부분 큰 부담으로 이제 작용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물가 상승 폭이 크게 이제 추격할 수는 없어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더라도 이제 물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커져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시장 속에서도 또 미국 6월 미시간 때의 소비자 태도지수 잠정치가 50.2% 이를 좀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전월치를 좀 크게 밑도는 모습은 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시장 상황이 좀 악화가 되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서 좀 안전 자산으로 좀 이동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위험한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화폐 이런 네네.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이제 비트코인 등보다는 좀 안전 자산이 뭐 달러, 이제 금 이런 등등으로 이제 몰리게 되고 있고요. 자, 달러를 선호하는 상황이 되면서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1290원대를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도를 보인 이유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중국 봉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유가가 아직 120달러 주변에 있다는 점은 좀 내성이 생겼다고 이제 할 수 있겠고, 네. 예, 국제유가가 이제 120달러가 맞아요, 이제 맞아요. 고공행진을 하고 엄청 있죠. 오르죠. 네, 그래서 다르게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재봉쇄 소식이 없었다면은 120달러 이상을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30달러까지도 이제 갈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시장은 원유의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으면 내성이 생겨서 어느 정도 지수 하방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공장 가동의 문제 그리고 뭐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이제 경기 둔화가 이제 급격하게 자, 하루 빨리 이제 그 변하는 것을 좀 이제 네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어지면서 최대 이슈는 좀 유가 문제와 좀 식량 문제에 대한 소식이 이제 소식으로 이제 그 증시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상한가 가는 종목 좀 분명히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분석만 잘 하신다면 기회 삼아서 큰 수익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뭐 시장 보는 눈이 부족해서 뭐 어떤 게 상승할지 모르겠다. 뭐 아니면 시장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있지만 언제 진입해서 언제 좀 매도를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 기회 삼아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게 말씀드려서는 확인시켜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뭐 같이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관망하시면서 이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대내외적으로 또 악재가 계속해서 좀 터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16일에 또 발표가 되는 6월달 FOMC 회의 결과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또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가님의 도움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톡방 들어오셔서 예거 전문가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넘어가기 전에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시광 예거라고 치신 다음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 상황 너무나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톡방에서 35% 넘는 수익률 내고 나왔고요. 전문가님 오늘 차로 일단 딱 한 달 정도 방송하신 지 됐는데 한 달 만에 300% 넘는 수익을 톡방에서는 낸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톡방에 입장을 하시는 거 들어오셔서 저희 매일매일 또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수익 인증도 함께 해주시고 수익률 더불어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입장을 해보시면 실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톡방에 들어온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일단 들어와 보시면 전문가님이 또 어떻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주시는지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또 호흡을 맞춰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으니까요. 다음 코너 이동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이제 시즌2가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 속에 강세를 나타낸대요. 마무리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29.94%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3,450원 선에 마무리를 나타낸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확정이 됐군요, 전문가님. 버킷 스튜디오가 근데 그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일단 버킷 스튜디오는 뭐 케이블 방송이나 뭐 스마트 TV, 뭐 태블릿 등의 뭐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 영상 교육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온라인 콘텐츠 유통의 필수 기술인 뭐 필터링 솔루션을 통한 사업,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와 뭐 5G 주변 기기 유통 사업 및 온라인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사업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 메가박스 영화관을 현재 운영 중이고 연예 기획 및 뭐 매니지먼트 업체 아티스트 컴퍼니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상한가를 갔던 건 네. 일단 오징어 게임 시즌 2 확정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저도 오늘 사실 이 종목 진입할라 했었습니다. 맞아요. 들어가려 했죠. 네, 진입할라 했었었는데 일단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 가는 그런 재료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진입을 했던 종목인데요. 네. 진입 못했던 종목인데요. 네. 이제 그 간단히 좀 왜 그 연관성 있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황동혁 감독이 좀 넷플릭스 웹사이트에 이제 그 올린 편지를 통해서 이제 오늘 상승한 이유는 네. 이제 기운이 뭐 돌아온다. 뭐 그리고 대형 인형이 이제 영희 있죠.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영희 친구 철수도 이제 소개된다면서 이제 기대하라고. 네, 기대하라고 남자친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기대하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버킷 스튜디오는 지금 오징어 게임 주인공이 대부분 소속된 기획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네. 버킷 스튜디오 주가가 30% 정도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 넷플릭스 최근 이제 회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엔데믹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집보다는 이제 밖으로 이제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많이 실적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 2를 통해서 이제 극복할 심산으로 오징어 2의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또 차트를 또 간단히 좀 보여드리자면은 네. 버킷 스튜디오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이때인가? 자, 21년 10월. 9월 13일 정도에 이때죠. 이때쯤이죠. 이때부터 이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거래량도 조금씩 나와주기 시작하죠. 자, 이거는 일단 9월 13일에서는 이제 빗썸과 국내 최초 메타버스 복합 커머스 플랫폼 빗썸 라이브 설립 소식에 급등을 했던 모습이었었는데 네. 이때가 급등했던 모습이 있죠. 이때부터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 개봉했습니다. 자, 9월 17일 날에 오징어 게임 개봉 이후에 23일부터가 아마 이때부터죠. 이때 개봉이 돼서 조금씩 재밌네 하다가 23일 날에 대박 나겠다 해서 진입을 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23일 이후에 상한가 이제 급등세가 이제 쭉 이어지다가 뭐 추가 상장 공시와 뭐 투자주의 종목 지정 뭐 전환 사태 물량 오버행 우려 속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엔데믹에 대한 또 말씀드렸듯이 하락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또 이때였나 3월 17일 이때 또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자, 이때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이제 가상화폐 가격에 또 가상화폐 사업 추진 기대감에 상한가를 보였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좀 하나 뭐 흥행이 뭐 대박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뭐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게 다 오징어 게임이 나와서 전 세계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흥행이 되면서 이제 그렇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다가 자, 오늘도 상한가를 갔던 이유는 바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소식이겠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오징어 게임은 진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제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몰래 USB로 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방치를 몰랐던 교사들이 다 잘리고 이제 그게 엄중한 처벌들이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못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흥했던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라서 저는 이 종목 조만간 또 이제 상한가를 몇 번 더 하지 않을까. 이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버킷 스튜디오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오징어 게임 2 또 이제 시즌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또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버킷 스튜디오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문가님께서도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역시나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톡방에서 같이 이런 종목들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오늘 종가에 또 들어가려고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관심 있으시다면 역시 톡방에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선취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신송홀딩스입니다. 곡물가 인상 지속 가능성에 또 역시나 상한가 다시 한번 또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송홀딩스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역시 상한가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29.98% 오름세 기록을 해줬고요. 12,400원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하루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9,540원대에서 상승을 바로 또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개장하자마자 또 상한가 터치를 해주게 되면서 12,400원대 가장 고점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신송홀딩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곡물가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신성홀딩스는 뭐 간장, 뭐 된장 등을 만드는 신성그룹의 순수 지주회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소맥 전문 업체인 신성산업과 그리고 뭐 장류, 간장, 고추장, 된장 생산업체인 신성식품을 100% 자회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이외에도 좀 해외 범인 그리고 뭐 신성식품을 포함해서 뭐 신성산업이나 뭐 그 신성, 뭐 LTD 뭐 기타 무역 해외 곡물 수출입을 관리하는 데거든요. 네. 그 4개의 자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확산이 되면서 곡물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5월 곡물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2.2% 상승한 뭐 173.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좀 이어갔고 전쟁 상황의 주요국들의 이제 작황 부진 그리고 인도의 수출 제한 조치 등이 겹치면서 특히 밀 가격의 상승에 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우크라이나 곡물 무역 협업자 이제 조합이 이제 올해 우크라이나 밀 수확량이 지난해의 절반 가량인 1,920톤에 머물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고 또 신성홀딩스의 경우는 또 정부가 글로벌 곡물 인프라 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을 좀 지원한다는 소식에 역시 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또 농림축산부 장관이 또 민간 기업의 글로벌 곡물 인프라 인수 시 정부가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겠다. 뭐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협상 법상 유사시 명령을 통해서 이제 국내 기업 해외 비축 물량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법을 개정한다고 또 이제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좀 말씀드렸듯이 전쟁 이후에 뭐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5월 16일 날에 이제 8% 가량 좀 수익이 났던 종목이거든요. 네. 또 오늘은 또 밀 생산량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낮다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좀 전망이 좀 강세를 보였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래량은 거의 없었고 그러게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전쟁 이후에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상한가도 갔었죠. 제가 그때 5월 16일 날 진입했었는데 저는 이때인가? 네. 이때 이제 상승했을 때 이때 저거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이후에 제가 이제 좀 더 볼 수 있었었는데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받쳐주지 않을 거라 이제 판단해서 이제 그 일부 수익만 냈던 상황이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렇게 제가 오늘을 또 이제 주목이 받았던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화가 됐겠지만 또 그 말씀드렸듯이 밀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네네. 또 더욱더 이제 상승할 수 있겠다 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몰린 모습으로 이제 해석하실 수 있겠고 뭐 또 항상 말씀드리듯이 전쟁 중에서는 이제 무조건
이런 주들은 이제 뭐 하락하는 일은 그렇게 크게 없겠다, 폭락하는 일은 없겠다,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는 한 이제 상승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성홀딩스까지 또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미 또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전쟁이 또 끝날 때까지는 관련주들, 재료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할 모멘텀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미리 또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팜스토리입니다. 역시나 이제 푸드플레이션 우려 속에 주가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팜스토리 5.86% 상승을 가져간 모습이었고요. 오늘 4,000원 선 문 앞에 두고 일단 3,975원 선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땠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팜스토리 일단은 3,000원대 후반에서 4,000원 선까지 오름세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000원 선 또 다시 등락을 좀 반복을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네요.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일단 윗꼬리 달린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5%대 일단 상승에 그쳐주게 되면서 3,975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푸드플레이션 뭐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팜스토리 또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팜스토리는 뭐 이지홀딩스 계열사로 좀 사료 계열, 뭐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육가공 사업, 뭐 도축 제품 그리고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삼계탕, 삼계죽 등을 생산하는 육가공 전문 업체 마니커 FNG의 최대 주주로 있는 이제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푸드플레이션 우려 속에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공급량 감소 그리고 뭐 지난해 이미 상승한 비료값, 에너지 등이 이제 많은 요인으로 식량 가격을 좀 밀어 올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밀, 귀리, 설탕 등이 있고 뭐 민도, 밀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뭐 야자유 등의 공급 차질과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지난주 발표한 5월 식량 가격 지수에 따르면은 국제 쌀값도 이제 5개월 연속 상승세로 12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이제 달성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물 인프라 투자는 이제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정부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공급망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곡물 엘리베이터를 공약을 해야 된다는 언급들도 들려오면서 이제 반사 이익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네, 팜스토리도 한번 차트 움직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때도 뭐 전쟁 이후죠. 전쟁 이후의 움직임이에요. 자, 전쟁 이후의 움직임이고 이제 4월 25일 날에 이제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이때 주가가 급등했던 이제 모습이 있는데, 이제 침공 장기화 등에 따른 이제 수급 차질 우려로 사료 6개 테마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팜스토리는 일단 곡물 그 계열보다는 아까 최대 주주가 마니커 FNG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뭐 삼계탕, 삼계죽을 영위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육계 쪽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국에서 소출을 또 제한하면서 이제 사료값이 또 상승을 하겠죠. 사료값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이제 사료를 먹는 이제 닭, 뭐 소돼지들이 이제 상승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네.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사료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으로서 이제 전쟁 기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팜스토리까지도 체크해 보셨습니다.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에코캡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주가 상승을 나타냈는데 역시나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캡 역시나 상한가 근처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29.72% 급등세 나타냈고요. 10,000원 선 위로 올라와 줬네요. 11,000원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일중까지 이어서 보고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에코캡 오늘 8,480원 선에서 일단 바로 상한가 터치를 해주게 됐고요. 11,000원 선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일단은 20% 넘게 급등락을 반바로 하다가 오늘 가장 고점인 11,000원에서 일단 문을 닫고 나온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에코캡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에코캡은 자동차용 부품 전문 업체고요. 자동차용 전선,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벌브 소켓, LED 모듈 등을 생산하는 업체고,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 한국, GM 및 쌍용차와 좀 거래 중이고 있고요. 중국과 북미 영업도 이제 진행 중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싸 보여요. 네, 그게 저렴하게 보여서 그렇게 진입하시면서 좀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래서 이전에 일단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에코캡도 한번 보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에코캡 오늘도 강한 상승을 나타냈던 종목인데 일단 이때죠. 자, 이때 9월 29일 날에 미국 전기차 기업 리비안 상장을 앞두고 리비안 자동차 부품 공급 사실이 부각되면 상한가를 갔는데요. 리비안의 그 와이어링 하네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을 하기로 해서 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네. 일단 리비안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하면서 이제 관련주로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도 이제 묶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상승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였고, 11월 달 정도 막 이때쯤인가 영업이익 적자 전환의 하락과 이제 차익 실현들이 좀 많이 나와졌죠. 그래서 좀 관련주로 묶이면서 리비안이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하셨다 보면 되겠고, 오늘같이 이렇게 3월 15일부터는 어딨지? 잠시만요. 네. 자, 이때구나. 자, 이때 일단 반등을 조금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때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부족 현상 속 이제 관련 사업 영위 사실 부각돼서 이제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움직임은 좀 리비안 관련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또 5월 11일부터는 이제 리비안보다는 이제 미국 전기 상용차 업체 비아모터스와 수주 협상 진행, 그리고 투자 의향서 발행 예정 통보 소식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또 그 이후에도 상승을 보였던 거는 투자 의향서 접수 등의 급등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무상승자 권리락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보였었죠. 네. 자, 이거를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잠시만요. 이게 네, 저 이제 에코캡 살펴보고 계시는데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휴가에도 상승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이렇게 권리락 보시게 되면은 일단 어제 전일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싸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시가가 시작되는데 많이 저점 매수 기간인가 하고 접근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이렇게 주가를 이제 풀어서 보면은 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는 일단 미국 전기 상용차 업체랑 이제 그 비아모터스 수주 협상 진행이 이제 조금씩 또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도 많이 상용화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에코캡은 좀 많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이제 꾸준히 상승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에코캡 살펴보셨고요. 저희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샘표입니다. 농정원과의 MOU 체결 소식에 또 오늘 강하게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샘표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68,500원 선 종가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미 오늘 톡방에서 또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여서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 샘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샘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샘표 식품이 식품 사업을 좀 분할함에 따라서 투자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년도 8월에 샘표로 상호 변경을 한 뒤에 변경 상장이 됐는데 신설법인 샘표 식품과 SFS, 샘표 ISP, 양포식품, 선부상, 무유한 공사 등을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샘표와 농정원 우리장 프로젝트 정식 계약 체결 소식에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이거 말고도 이제 곡물주로 또 같이 엮이면서 또 같이 상승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샘표는 좀 13일에 오늘이죠. 자, 농정원과 이제 청년이 건강하게 키우고 샘표가 제대로 만드는 샘표 X 청년 귀농인 우리장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이제 상한가를 갔고, 네. 샘표와 농정원은 청년 귀농인 정착을 지원하고 우수한 우리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 민간 상생 협업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샘표는 또 농정원과 함께 선정한 청년 농이 키운 검은콩 청자 5호를 수매하고 최적 발효 및 숙성 조건을 찾아내면서 검은콩 된장을 좀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 인도 설탕 수출 금지로 급등세를 좀 보였던 맞아요. 종목이죠. 네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간단하게 차트 보고 네,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 주가 움직임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 전과 지금 현재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문제로 이제 그런 주가가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월 25일부터는 또 인도네시아 파미유 수출 전면 금지 예정 소식 속에 이제 파미유 대체제인 또 대두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또 상승을 보였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이슈 샘표 농정원 프로젝트 정식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오늘 사료 이제 곡물주들이 상승하면서 그 수혜를 얻어서 이제 겸해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샘표까지 또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일단 저희는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 순서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내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1부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봤는데요. 이쪽 하단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그 톡방이 바로 예거 전문가님 톡방이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 예거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필명의 뜻이 이제 사냥꾼이라는 뜻인데 토끼같이 빠른 종목이나 이제 멧돼지처럼 튼튼하고 이제 강인한 종목들 또 톡방에서 신호를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수익률 또 같이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5월 달에는 188% 수익률 올렸고요. 6월 달에는 113%. 일단 6월이 아직 절반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100% 넘는 수익을 낸 상황입니다. 총 합산 수익률이 지금 한 달 동안 무려 300% 가까이 된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신호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톡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톡방에서 수익 인증 실제로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많이 들어간 상황인데 캠시스, 신송홀딩스 여러 가지 종목들 더 일단은 들어가서 또 수익 인증하고 있으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도 일단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과 내일장부터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부 순서는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 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쉰 후에 8시에 예거 전문가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